네. 자, 여러분들 또 들어오셨네요. 자, 쌍대 개념을 통한 경제학 연습. 자, 오늘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대비시켜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의 법칙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가격 효과라고 하죠. 자,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보면은 자, 수요의 법칙에서 가격과 수요량 간 그 마이너스 반비례 관계를 설명하는 요소는 자, 소득 효과와 소비 효과,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대체의 원리와 수요의 원리, 소득 효과와 시장에서의 더 많은 구매자 효과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은 이미 그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그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원리, 수요의 법칙, 또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 그 이유 중에서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내용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원리, 이미 이 내용은 동영상 미시경제편 3번, 3번인가? 4번에서 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고, 먼저 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는 바로 이 수요 곡선 뒤에 깔려 있는 그러한 스토리다.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요의 법칙 이미 다 설명을 드렸죠. 다른 사정이 일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한다.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수요 곡선, 즉 디맨드 커브죠.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것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 즉 우하향하죠. 우하향하는 그러한 그 수요 곡선을 이미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요의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즉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미 동영상 4번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세 가지 어느 하나로도 설명이 가능하죠. 첫 번째, 가격은 소비자에게 장애물이기 때문에, 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때문에. 세 번째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가격 효과죠. 즉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구성된 가격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들은 생략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강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가격 효과는 바로 자, 원래 이 점에 있었는데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이 점으로 이동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종전에 비해서 수요량이 증가해요. 바로 이 증가한 이 효과가 바로 가격 효과가 돼요. 가격 효과. 가격 효과가 되는 거죠. 효과. 프라이스 이펙트. 자, 그런데 이 가격 효과는 뭐 당연하죠.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효과이기 때문에 가격 효과죠. 근데 이것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가격이 뭐 햄버거라고 합시다. 햄버거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 떨어지면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대체 효과죠. 대체 효과. 대체 효과.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소득 효과예요. 자, 이 대체 효과는 자, 가격이 이제 떨어졌을 때, 햄버거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자, 연관된 재화가 있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다. 짜장면. 자, 짜장면이라고 하면은 자, 일단 수요 곡선은 다른 사정은 일정할 때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정, 이제 짜장면의 가격은 잡혀 있을 때, 불변일 때 햄버거의 가격만 떨어진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값이 떨어진 거죠. 즉, 햄버거의 상대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짜장면에 대비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자, 이 두 상품은 대체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짜장면을 먹던 사람들이 햄버거가 더 싸졌기 때문에 수요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햄버거의 수요를.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대체 효과예요. 자, 소득 효과는 자, 우리가 소득이 주어져 있죠. 소득이 주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햄버거의 가격이 떨어졌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이 1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인데 햄버거의 가격이 10,000원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햄버거 10개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다른 거 다 안 하고 햄버거만 샀을 경우에. 자, 그런데 햄버거 가격만 떨어졌죠. 가격만. 자,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소득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햄버거만 살 때, 종전에 10개가 아니라 20개를 살 수 있죠. 20개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이게 바로 이제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명목 소득은 10만 원 그대로지만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러한 능력의 증가로 인해서 햄버거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 그 부분이 바로 소득 효과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효과는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플러스로.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햄버거의 수요는 이걸 합쳐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햄버거의 가격이 떨어지면 햄버거의 수요는 증가, 반비례 관계가 나오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거기에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작용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때문인데 그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소위 가격 효과다.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자, 이것이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자, 이 문제 1의 답은 뭐겠어요? 대체 효과와 뭐예요? 소득 효과죠.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까요? 자, 다음 중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체 효과는 실질 소득의 변화만으로 발생한다. 아니죠. 이게 소득 효과죠. 소득 효과. 이렇게 하면 맞죠? 대체 효과는 뭐죠? 상대 가격의 변화로 발생합니다.
1, 2번 다 틀렸네요.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함께 나타날 수 있죠. 어떤 거는 뭐 나타나지, 둘 중에 다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만 나타날 수 있는데, 하여간 두 개가 나타날 수 있고, 이제 이게 답이 되죠. 정상제에서는 대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열등제에서는 소득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러한 문제들은 나중에 또 무차별 곡선 분석 이런 데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아까 설명한 대로 아까 여기 설명했는데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우리가 대체 효과 대 소득 효과에서 1번으로 잡았어요. 나중에 또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무차별 곡선 분석이나 이런 다른 분석에서 우리가 이제 또 다시 대비시켜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도 또 다른 대비되는 개념을 가지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